기적의 비타민 D 오늘 아침에 낭독을 해 봅니다. 기적의 비타민 D에 대해서 미국 내과 전문의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건강 보조제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전문의들이 복용한다. 비타민 D 전문가, 미국에서 경제학과 국제 물리학을 전공하고 20년간 국내 IT 기업에서 마케팅 관련 업무를 했지만 늘 건강 관련 정보와 제품에 관심이 많았다. 한의사였던 초보와 제약업계에서 50년간 일한 부친의 영향 덕분이었다. 미국 이민 생활 중에서 비타민 D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귀국해서 비타민 D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다. 매년 수천 건씩 쏟아져 나오는 관련 논문을 통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는 100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비타민 D라는 것을 깨닫고 비타민 D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현재 이렇게 사업을 하고 전제하고 있다. 9988-234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저자가 책을 썼답니다. 자, 여기서 챕터 서로 추천사에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의 비결을 찾고 싶다면 해서 챕터 1에 비타민 D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왜 비타민 D인가 이렇게 하고 챕터 2에서 비타민 D를 내 몸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챕터 3 비타민 D 건강 솔루션 이렇게 나누어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비타민 D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자, 이렇게 자연 속에서 햇빛을 쬐는 것만 해도 엄청난 비타민 D의 효력을 볼 수 있다 생각하면서 비타민 억제 작용이 다양하게 우리 몸에 전신적인 영향을 받는다. 당연하죠.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산천초목의 에너지들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비타민은 D는 섭취하기보다는 햇빛을 통해서 하루의 일광욕을 수시로 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엄청난 이렇게 도표로 했네요. 비타민 D가 종합 비타민은 오히려 두 번째로 치고 칼슘이 그 영향이 347가지 질병이 온다고 하는 칼슘보다도 제치고 비타민 D를 올려놓았네요, 저자가. 그리고 오메가3도 그 밑으로 비타민 B, 산화방지, 비타민 C 이런 것들 또 있지만 프로바이오틱스, 유성균, 코에놀 규텐, 또 글루코사민, 또 물관절, 또 에너지 보충제라든가 DHA 영양소, 팔로메토, 의령나무 잎스 이런 인삼 이렇게 있지만은 가장 높은 위치에 비타민 D를 해놓을 정도로 저자는 비타민 D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타민 D 종합 비타민 D와 비타민 C와 칼슘과 비타민 B군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것 중에서 비타민 D를 손꼽았는데요. 왜냐하면은 자외선 스펙트럼에서 사실상 섭취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 햇빛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공급을 꼭 하자면은 연어가 함량이 많네요. 청어 그리고 꼭꽁치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고 비타민 D 수치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정해진 비타민 D 권장 수치량보다도 많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많이 먹어도 우리 햇빛을 많이 쬐면 많이 쬐일수록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다 이런 것들보다도 햇빛의 비타민 D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많이 쬐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다. 햇빛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산책하면서 나름대로 또 햇빛을 쬐어 봅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 중에서 주목할 점은 현재까지 비타민 독성이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없다. 독성이 나타난 사례도 극히 드물다. 106명의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비타민 D를 복용했지만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웃지 못할 내용도 있다. 응?
어떤 양의 비타민 D를 복용했지만은 그냥 오히려 그들 건강은 좋아질 것이라 추측할 뿐이다. 글쎄요, 비타민 D로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은 자, 피부가 좋지 않다면은 피부가 거뭇거뭇 거칠하고 탄력이 기미가 생기고 혈색이 좋지 않은 사람은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피부는 몸속과는 전혀 달라서 태양빛을 받아야만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비타민 D는 즉시 피부에서 활성형으로 변화해서 피부 세포를 활성화해준다. 그리고 태양빛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D는 즉시 스테키스크롤, 루미스테롤 등 비타민 D 유도체로 변해서 피부를 노화시키는 자외선의 작용을 억제해 준다. 따라서 피부를 보호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비타민 D를 차단하다 보면 오히려 피부에 탄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네요. 우울하다면 이유 없이 외롭고 슬프고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하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대부분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가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서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임상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되고 있다. 비만에 대한 영양 과잉이 현대 사회에서 비만 이런 것들 감기나 피부 등 잔병 자주에 걸린다면은 또 만성 질환에 시달린다면은 또 비타민은 이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 질환, 감기, 독감, 변도선 이럴 때 감염 질환들, 바이러스, 순환기관 질환에서도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등등에도 대사증후군에서도 신장 질환, 또 여러 감염체 신부전 등등에도 간 질환에도 소화기 질환에도 내분비 골격계 등등에도 비타민 D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비타민 D 수치 추이가 이렇게 2008년도부터 2014년 쭉 통계를 볼 때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일반약과 전문약은 비타민 D 보충제와 약물 사이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없지만은 일부 약물과 호흡 치료제는 신체가 비타민 D 수치를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약이 항경련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항계력제, 리팜피신, 또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바클리탁셀, 생약 항우울제, 세인트존 스워트 등 이런 약들은 비타민 D가 조직에 사용되기도 전에 이렇게 망가뜨린다는 거죠. 햇빛으로 보충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을 통해서 햇빛을 얻는 것이다.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 또 음식으로 섭취한 비타민 D나 보충제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오래 간다, 지속이 된다 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 비타민 D는 4,000 IU 이상 보충하려면 어떻게 섭취해야 될까? 4,000 IU가 어느 정도 수치일까요? 연으로 했을 때는 한 100g인데 그렇게 하면 10kg 먹어도 비타민 D는 3,000밖에 안 나온다. 고등어는 이렇게 나와도 40kg를 먹어야 4,000 IU가 나온다.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표고버섯은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5kg 먹어야 한다. 말이 안 되네요. 그렇다면 햇빛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1인당 평균 5개의 질병을 가진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만성 피로가 그중에 1위를 치료했다. 항구건조증 등등. 그 다음에 수면장애, 비타민 D는 숙면을 유도하는데 신경전달물질 멜라토닌과 또 이렇게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다. 잠을 충분히 자더라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증세가 바로 만성 피로 때문이다. 그래서 만성 피로에도 햇빛을 많이 쬐고 비타민 D를 섭취를 잘 할 필요가 있다. 간경화 같은 만성 질환자의 우울증 환자에도 이렇게 비타민 D는 필요하다. 뇌의 시상 하부에 존재하는 신체 만족도에 이렇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어서 그래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또 다양한 이렇게 호르몬을 형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간 질환에 특히 도움이 된다. 평생 이렇게 또 임산부가 챙겨 먹어야 될 것이다. 또 철분, 엽산, 칼슘, 유성액, 오메가3, 비타민 D 이렇게 많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될 식품 중에 하나인데 또 엽산과 비타민 D는 미국 FDA 식품 중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유일한
비타민이자 임산부가 꼭 복용해야 한다고 선정한 바가 있다. 임신 기간 중에 엽산이 부족하면 문해증, 이분 척추 등과 같은 또 이렇게 기형이 생길 수 있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타민 D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 감염증에도 그렇다. 저기 청둥오리가 확 나타났네요. 청둥오리를 다시 한번 촬영해 볼까요? 청둥오리, 자, 청둥오리. 여러 감염증, 2015년 특히 아디아만데 의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뭐 이렇게 20ng 이하인 여성은 여러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3.5배가 높았다. 여러 감염증에 예방을 받으려면 유유자적한 이렇게 여러 감염증에도 갑상선 질환에도 예방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했네요. 갑상선 항진증에 또 뭐 바제도분, 가행 분비, 갑상선 호르몬 너무 적게 분비한 이런 것에도 또 윤기가 있게 하는 거, 머리털, 또 손톱에도 빈맥에도, 잦은 빈맥에도 이것은 땀을 많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섬액에도 심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비타민 D의 복용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죠. 늦어진 결혼과 여러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 임신이 어려운 여성이 많은데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15%는 불임으로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필요하다. 물론 비타민 D만 먹어라 이 말은 아니죠. 비타민 D가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하나의 또 성분이 되겠다라는 저자의 입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출산에 대해서 201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더스 시나이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임산부의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을수록 출산 시 통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결핍되었거나 부족한 임산부는 이것을 또 보충하면 통증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다. 통증을, 그리고 산모의 통증을 또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소아마비는 1930년대에 미국에서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여겨졌던 질병이다. 루즈벨트 대통령 소아마비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립소아마비 재단을 설립했고 정부의 막대한 연구 지원 덕분에 소아마비 백신 또 조속한 허가 이런 게 가능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아마비 환자가 이렇게 줄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어떤 재단 연구를 통해서 했다라는 건데, 자, 2014년 대한민국 가임 여성의 비타민 D 수치는 이렇게 낮았다. 결핍이었다. 비타민 20 이하인 임산부들이 출산해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다. 그래서 중위염에도 큰 도움을 준다. 중위염에도 2013년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 연구팀에는 4회 이상 급성 중이염을 발생한 1에서 5세 소아를 대상으로 비타민 D 복용 그룹과 그렇지 않은 쪽에서 살펴보니까 50%가 이렇게 재발한 반면에 복용하는 데는 17%만 재발했다. 그만큼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이네요. 아토피에 대해서 2011년 이탈리아 베로나대 소아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평균 5, 6세의 혈중 농도에서 심하게 이렇게 나타났다 했습니다. 비만에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운 데다가 치료가 어려운데 이렇게 도움을 받고 전립선 암에도 그리고 각종 질환에도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또 유방암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도움받았다. 감기, 독감에도 도움을 받았다. 비타민 D가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비타민 D를 병용할수록 약효가 현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낙상 골절에서도 비타민 D가 있을 때 그만큼 골절에서 회복되는 율이 빠르다 말이죠. 치매 알츠하이머에도 큰 도움을 받고 파킨슨 병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비타민 D가 다양한 성과를 냈네요.
자, 치매와 더불어서 또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파킨슨 질병은 신경전달 물질과 도파민이 감소함으로써 동작장애, 감정장애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비타민 D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수치를 높여야 될 것이다. 비타민 D의 경기력 향상이요, 피로 해소 시간을 단축해주고 심호흡원천의 ATP가 소진되면 이를 즉시 복구하는 포스포크레아틴 생성 기간을 7초나 단축하게 되어진다. 비타민 D 경기, 그리고 스트레스 고절을 예방해주고 산소 호흡량을 증가시켜준다. 이렇게 큰 도움이 되네요. 산소 회복. 그 비타민을 보충하는 방법은 햇빛을 통해서 늦봄에 초가을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에 일광욕을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연어로 먹으면 많이 먹어야 되고 보충제도 섭취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이렇게 큰 도움을 받는다. 자, 오바마가 처방받은 유일한 건강보조제가 수면장애, 만성피로, 스트레스, 간질환 등등 강화, 우울증, 감기, 파괴 등등 비타민 D를 예방하고 치료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타민 D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사, 전의학 부친이 오랜 동안 또 의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중요성을 더욱더 확신했다 하는 이 저자의 기록이었습니다.